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세, 일명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 주가가 전일 대비 234.64포인트, 8.77% 하락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6일과 7일에는 소폭 상승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가 민생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3억 원 이상은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권은 자금 유출과 금융자본 시장에 대한 악영향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다수 국민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고액자산가의 세금 감면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금투세 문제가 주식시장의 어려움의 원인이 아니라며 여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전당대회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경제는 민주당 모임을 발족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주간거래 체결 취소로 국내 9만 개의 계좌에서 6,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해외 거래소에 있는 만큼 당국의 제재 가능성은 낮으며 증권사의 직접 피해 보상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증권사에서 약 9만 개 계좌의 거래가 취소되었고 피해 규모는 6,300억 원입니다. NH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키움, 토스증권 등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취소된 거래를 선별하고 계좌를 원상 복구한 후 주문 접수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변동장세 속 늘어난 거래량을 감당하지 못한 블루오션의 시스템 오류입니다. 블루오션은 거래 체결 시스템 셧다운으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발생 손익도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로빈후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 취소와 증권사들의 후속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일부는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루오션은 이번 문제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량 급증에 따른 용량 문제라고 설명하며 시간 외 거래 재개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블루오션의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일부 ETF만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현지 유동성 문제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시 시스템 장애나 시세정보 오류 가능성을 경고하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색의 제왕 구글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결했으며 인공지능 검색 분야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의 아민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기되어 올해 5월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무선통신사, 브라우저 개발자, 기기 제조업체와의 반경쟁적 거래를 통해 독점 지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 애플에 2022년에만 2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미국 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2009년 80% 이상에서 2020년 거의 90%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의 독점적 위치가 흔들릴 전망입니다. AI 검색을 앞세운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검색 엔진 빙의 업데이트를 내놓았고 오픈 AI도 검색 엔진 서치 GPT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의 76.3%가 검색 엔진 광고 수익에서 나왔습니다. 구글이 최종 패소하면 검색 사업을 분할하거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직면한 여러 소송과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 업계는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모델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2021년 중국 내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사례가 있어 화재 가능성이 높지만 소방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화재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전기차 사용자는 이번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전기차 판매사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및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국산 배터리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 배터리 대신 한국산 배터리셀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대 문학훈 교수는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채택했지만 중국에서도 배터리 화재가 이어지면서 중국산 NCM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차의 중국산 배터리 채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안세영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앞으로 대표팀과 함께하기 힘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수 관리와 보호, 소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은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소셜미디어에 해명했습니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도중 무릎 부상을 입은 안세영은 협회의 부실한 대응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2에서 6주 재활 후 경기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회복이 안 되어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식 선수들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7년간 참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38명을 관리하는 트레이너는 45명에 불과하며 안세영은 전담 트레이너와 재계약 불발로 파리 올림픽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쟁 선수들은 전담 트레이너와 코치 23명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맞춤형 관리를 원했으나 협회와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현 규정상 안세영은 대표팀을 떠나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습니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협회와의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협회는 과거에도 선수 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의 도핑 테스트 회피 사건, 2021년 리우 올림픽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정경은의 대표 선발 과정 의혹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 세계선수권 때는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선수들이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병무청은 7일 BTS 멤버 슈가 본명 민윤기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 근무시간 외 발생한 일이므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씨가 6일 오후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고 전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처벌은 일반인 신분으로 받게 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으며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는 품위유지의 의무와 근무기간 문란행위의 범위 조항이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외 발생한 사항에 대해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력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현역병들은 범죄 시 군형법 적용을 받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외 민간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역병 출신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 씨는 음주운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으나 음주 상태에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는 없었지만 제 책임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9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와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5mm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